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제 6시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주한미군 유연화 그리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미국이 요구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정상 간 담판만 남은 건데요. 현장 돌발 변수에 만반의 대비라는 모습입니다. 현지에선 정상회담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 대통령 만반의 준비를 이제 끝낸 건가요? 네, 지금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경인데요.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워싱턴 첫날 밤을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6시간 뒤 이곳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늘 오전 정상회담까지 대통령 일정은 비워져 있는데요. 각각 실무 협상을 진행해온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의 최종 의견을 모아 리허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실장은 함께 백악관으로 총출동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대통령 기내 간담회 발언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네, 이 대통령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국민을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슈 언급을 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비 증액, 원자력 협정 개정, 대북 정책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양자회담에서 주로 벌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 회담의 성패는 그 예측 불허의 현장 담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트럼프에 져서 협상의 기술을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협상의 기술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평하는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가 시절 낸 책입니다. 트럼프는 이 책에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이긴다며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힘으로 압박하되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며 상황을 예측 불허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백악관 집무실 회담에서 해외 정상들을 예측 불허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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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 have a massive deficit with Ireland. They took our pharmaceutical companies away from presidents that didn't know.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미국 내 관심이 큰 상황. 이 대통령도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장 담판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돌발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11가지 트럼프 설득 전술을 소개하며 트럼프의 아첨하되 적당히 해야 한다며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또 백악관 기류는 어떨까요?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특파원, 이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를 했던데 장소가 눈에 띕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기간 골프를 친 뒤 백악관으로 복귀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현지 시간 어젯밤 확정된 뒤 공개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현지 시각 오늘 낮 1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데요. 15분 뒤 오벌 오피스, 트럼프의 집무실에서 양자회담 일정을 시작하고 30분 뒤 캐비닛 룸으로 이동해 오창겸 회담을 진행합니다. 캐비닛 룸은 트럼프가 내각회의를 하는 곳인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트럼프와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엄지척 기념사진을 찍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이 대통령 방문 2시간 전 행정명령 서명식을 갔는데 여기서 추가 관세 서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태범, 백악관 기류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백악관은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그러니까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분야든 안보 분야든 당장 성과를 손에 쥐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추가 투자와 방위비 지출 중행 요구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한미군 유연화 부분도 대중 압박 전략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 이슈는 언급은 되겠지만 당장 실익이 많지 않아 이슈 중요도에서 밀릴 거란 현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도 미국 워싱턴에 총출동했습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 때 그 대미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이 추가 미국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순방에는 16개 주요 그룹 기업인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앞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 펀드와 별도로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통해 우리 정부의 협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약 1,500달러, 하나로 2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K그룹 역시 2028년까지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에 1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전방위 투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HD현대는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현지에서 마스가와 관련한 조선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미국 기업인들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은 기자, 아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6시간 남았는데 길 것 같진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다 보니까 더 긴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밤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1시에 한미 정상 첫 대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이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서 맞이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이죠.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는 30분 정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오벌 오피스가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회담하는 그 장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오벌 오피스까지는 멀지 않거든요. 흔히 정상회담을 하면 양 정상이 국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한마디씩 덕담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식 정상회담은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과거 정상회담 모습인데요. 양 정상과 참모들을 둘러싼 인파들 보이시나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 본격 회담하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들을 둘러싼 건 취재진입니다. 전 세계에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되는 거죠. 트럼프의 기습 공격과 돌발 행동은 항상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복장 지적을 당했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맞서면서 고성 섞인 말싸움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백인 집단 살해 의혹 영상을 준비해 틀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겁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사실 예측 불가입니다. 남아공 사례처럼 작심하고 영상까지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물밑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 기선 제압용으로 돌발 질문으로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우리 기업 투자 문제, 주한미군 유연화 문제 완전한 타결이 안 된 걸로 전해지거든요. 이런 걸 공개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고 있겠죠. 네, 이미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책 협상의 기술을 읽으며 준비했다고 하죠. 이 대통령도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어보니 우리 요구 사항을 미국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모들은 침묵 전략을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고 강하게 나올 때는 즉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저기서 이제 30분 동안 회담을 하고 이후에 또 비공개 정상회담이 있는 거죠? 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이 끝나면요. 백악관 캐비닛룸, 내각회의실로 이동해 오찬이 이어집니다. 대형 타원 테이블에 참모들과 일렬로 앉는 사실상의 확대 회담인데요. 여기에는 3실장 모두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이제 1시간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던데 저 확대 회담이 끝나고 뭐 공동 기자회견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공동 기자회견은요. 오늘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일정에는 회담 후 공동 선언문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 대화가 원활하게 풀리면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근데 야당은요,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물고 있는 숙소를 공격하던데요? 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지 못한 게 홀대를 받은 거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식 실무회담으로 형식이 같았던 역대 대통령들도 다 같이 묵었는데 왜 이 대통령만 초청받지 못하고 일반 호텔에 묵냐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라 미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 성패를 좌우할 오벌 오피스에서의 첫 만남, 5시간 뒤 채널A에서 특보 생중계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도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사단까지 중국에 보냈지만 우리를 향해서 자주성을 갖추라며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이 자주성이라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어제 오늘 잇따라 한국에 압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정부 특사단과 만나 처음 꺼낸 얘기도 대만 문제였습니다. 坚守建交的初心，增进相互了解，推动中韩关系。 수교의 초심, 즉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국 외교가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침체기에 빠졌다며 자주적인 한국만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한중 외교가에선 동맹의 현대화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한국이 개입하는 걸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사단은 내일 오후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불발된 가운데 일각에선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친중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근간이지만 중국과 절연할 수 있겠냐며 그게 친중이라면 친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중 이슈에 예민한 미국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행 기내 간담회에서 친중 이미지에 대해 묻자 외교의 친중, 협중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준은
국익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좀 있으면 친러, 잘하면 친공, 공산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 중국과의 관계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등을 돌릴 순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니면 다 해봐야죠. 뭐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는데요. 김 차장, 미국을 좀 다녀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좀 현지 얘기를 듣고 지금 돌아왔는데 미국 관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에 그렇게 쏠려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현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걸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치렀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트럼프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구구 인사 로라 루머도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낸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한국의 반미주의자가 미국에 온다, 이렇게 글을 썼던 고든창 변호사도 있죠. 이들이 트럼프 가까이에서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지적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달 전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백악관의 첫 메시지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회담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2주 동안 그러니까 워싱턴 DC 등을 방문해서 한미 외교 인사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많은 인사들이 트럼프가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을 확인하고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 이렇게 압박할 걸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남아공 대통령에게 했듯이 오벌 오피스에 조명을 끄고 돌발적인 상황,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과거 친중 발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인사들이 제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워낙 트럼프가 예측 불가한 인물인 만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대통령의 친중 관련해서 뭔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인 것 같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이 대통령 한미가 회담하는 시점에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했죠. 미국 입장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미 외교만큼이나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취지인데 미국에서는 방미를 하는 동안에도 중국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중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선 맞는 말을 한 건데 대통령실은 한중 간의 일부 이견이 있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뜻, 이런 취지로 해명했거든요. 이 또한 미국에는 한국이 중국을 상당히 배려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답이 뭘까요, 대통령으로부터?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답만 해라. 답정너라고 하죠. 한국은 미국 편,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 압박이 거세다고 해서 우리 국익까지 내주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미국을 대체할 동맹도 시장도 없는 만큼 최대치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시간 남았습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다르다면서요.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둘 다 비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반탄파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데려와야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대화를 거부 중인 정청래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이후 정 대표는 본인은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대통령은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나는 여당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도 내란 척결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대표 측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 이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단절해 줌으로써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갖추어 달라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손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굿캅 배드캅 쇼냐며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3시간 뒤면 투표가 마무리되고 내일 오전 신임 당대표가 발표됩니다. 1차 투표 땐 비슷하게 묶였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둘만 남자 차이점이 부각되며 서로를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결선 투표 마지막 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날을 세웠습니다. 그 통합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오늘 인터뷰에서 흩어진 찬탄 반탄 누가 통합할 수 있느냐, 누가 이재명과 정청래와 맞서 이길 수 있느냐에서 장동혁 후보와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찬탄파를 두고 분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결단을 하고 가야 우리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반탄파로 채워지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남은 것은 몰락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결선 투표율은 44.9%로 지난 본 경선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를 마무리한 뒤 내일 오전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맨홀 안에서 보수 작업 중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숨진 건데요. 어제부터 서울에 큰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건 아닌지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구조대원이 빗물 펌프장 물속으로 조명을 비춥니다. 1시간 전쯤 맨홀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40대 작업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자는 서울 강서구 맨홀에 들어가서 보강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작업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들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강한 비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엔 시간당 25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작업자 5명 중 4명만 맨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 안에 홀드 안에다가 머리까지 막 집어드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계셨거든요. 대답하라고 막 소리를 계속 질러서 구조대는 실종 지점부터 하류 쪽으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약 1시간 뒤 1.4km 떨어진 빗물 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를 발견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서울 지역에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작업 당시 안전등을 확인할 감리관리자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현직 소방 간부가 가수 싸이의 콘서트표를 공짜로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서 지자체 조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받은 표 중 절반인 40장은 파쇄해서 버렸다는 건데요.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가수 싸이의 콘서트표 1,300만 원어치를 공연기획사에서 공짜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소방간부 A씨.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콘서트표 80장 중 절반인 40장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쇄기에 넣어서 표를 아예 없앴다는 겁니다. 당시 지자체 조사에선 실제로 표가 파쇄됐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나머지 콘서트표 40장은 소방관 등 지인에게 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요한 사람 써라고 이 공짜표가 생겼으니 그랬다더라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시가가 600만 원 넘는 콘서트표를 파쇄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표가 윗선에 상납됐을 가능성이나 소방관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짜표가 재판매됐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또 폭발물 테러 신고입니다. 서울시청과 초등학교를 겨냥했는데 이번에도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협박 팩스였습니다. 벌써 48번째인데요. 매번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잡는 걸까요?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사 1층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통제선 안쪽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고 소방관들도 출동했습니다. 청사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앞서 서울시청과 모 초등학교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팩스가 수신돼 가방 속 내용물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확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깜빡 잊고 가방을 놓고 가버렸던 겁니다. 팩스에서 거론된 초등학교에서도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팩스가 최근 이딴 폭발물 허위 협박을 한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보내진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낸 테러 협박만 48건, 이달에만 백화점과 공연장 등을 상대로 7건이나 폭파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협박인데도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거나 시민 대피가 이뤄져 행정력도 낭비됐습니다. 올리는 것부터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겼으면. 경찰 관계자는 협박 팩스나 메일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며 일본 경찰이나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무참히 살해한 남성. 총에 맞곤 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들에게 추가로 총을 겨눈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구체적인 동기도 드러났는데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검찰 공소장에는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남성은 2021년부터 2년 넘게 전처와 숨진 아들에게 각각 320만 원씩 매달 6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중복 지원을 받는 사실을 양측에 숨긴 채 생활비와 유흥비로 이 돈을 써왔는데 전처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중복 지원한 기간만큼 지원을 모두 끈 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이후 전처 때문에 노년이 될 때까지 아무 대비도 못하게 됐고 자신만 고립됐다는 망상에 빠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가족을 향한 분노는 잔혹한 범행 방식에도 반영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신의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가슴을 향해 한 번 더 격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위해 남성이 10년 만에 운전을 다시 배우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정황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누군가 나라 땅을 무단으로 차지해 개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판결을 비웃듯 버젓이 사업체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 송채은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 개농장을 놓고 뭔가 물어볼 새도 없이 언성을 높입니다. 여기 농장 관련해서 제보 받고. 예, 다 끝났다고요. 이게 다 끝났어. 어떤 게 끝나요? 개 이제 다 팔았다고. 지금 정리하시는 중이에요. 다 끝났다고요. 개 없잖아. 정말 끌려가요. 위반이라고 구청에선 그러던데. 정리 다 됐잖아요. 정리하는 게 아니고. 없앤다고 하던데. 이 농장 중 285평이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지난 3월 계약이 끝났지만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원래 하려고 했던 부지였던 거예요? 그쪽에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비상사태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그럴 목적이었죠. 그래도 정리해 나가겠다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4만 2천 평에 달하는 이 대규모 잔디 농장.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약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면서 무단 점유 중입니다. 땅 주인인 지자체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결정에도 변한 건 없습니다. 골프 대학이라든지 정기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업체 대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해외로 나가신 거예요? 네네. 하지만 업체 사무실에 이 남성은 누굴까요? 무슨 일이죠? 2년 전 자진 철거 계획도 냈는데 군청이 안 받아들여줬답니다. 군청이 철거 강제 집행을 하면 수용하지만 먼저 정리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 심장 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심장을 버리고 갈 수 없겠어요. 갈 수 없죠. 수도권에서는 아예 농막처럼 차리고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살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안에는 거의 그냥 농사 지으면서 남는 쓰레기?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 선생님 땅이 어쨌든 아닌 건데. 제가 짓는 거죠.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막 해도 돼요? 뭐 진짜 오래됐는데 뭐. 지자체의 무단 경작 금지, 안내문도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여기 원상 복구하라는데요? 해마다 공마다 그거 비쳐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이제 들어오면은 다 뽑아가요. 나라 땅에 지은 불법 경작이지만 내 농작물 가져가면 고발한다는 문구. 불법 앞에도 당당한 자화상은 아닌지.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경찰이 안표를 근절하겠다며 캠페인을 벌였는데 오히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캠페인을 벌인 업체가 웃돈을 얹은 티켓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안표 근절 캠페인을 한다며 만든 포스터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티켓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며 특정 업체의 홍보성 문구까지 담겼습니다. 이 업체는 개인 간의 티켓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가집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가 19만 원인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이 970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최저가도 시중가의 2배인 38만 원에 육박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장의 티켓을 판매하는 듯한 정황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에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무료 계정으로 거기서 비싸게 구매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경찰의 캠페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표 판매가 의심되는 중개업체와 안표 근절 캠페인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안표 거래가 많은 곳이니 그곳에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민법감정과 현행법 사이 괴리가 있었다며 캠페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업체 측은 여론이 격해져 캠페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지난주 시중에 풀린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는 고도비만이거나 당뇨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홍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마운자로가 규정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지 병원을 직접 갔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마운자로 원내 처방 재고 품절이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시간 수준 어떻게 되시죠? 다이어트 목적의 처방이 가능한지 묻자 별도 검사 없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속하시니까 권고드리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일단은 해보시고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안 하시는 게. 고도비만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지만 미용 목적 처방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목표 지정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미용 목적이고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환자들로 북적이는 또 다른 병원. 나 혼자로 처방받고 있어요. 당뇨나 비만이 아니라도 처방 가능하다며 안내합니다. 비만 정도를 따지는 검사 자체를 안 한답니다. 여기 비교자 처방전이나 처방 가능하세요? 저희가 BMI인 거 측정하고 그러진 않아서. 비만 치료제 성지로 불리는 약국에도 100명에 달하는 예약자가 몰렸습니다. 지금 또 늦어가지고 거의 90명 나르신 분도 있고 반 이상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은 비만 치료 주사제들은 투약 대상에게만 처방돼야 한다며 무작위 광고 등에 대해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이번 주 금요일쯤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뒤에도 해소할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국회에 파견 검사와 공무원 60명 정도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를 상대로 전 씨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 청탁을 전달받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시작한 조사는 5시간 반 정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전 씨는 진술을 했지만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은 모레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금요일쯤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특검이 기소를 하면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현재 총 120명 규모인 특검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각각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에 특검보도 한두 명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는 11월 28일까지 최장 150일간의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출근길은 험난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는 발언에 반발하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출근 차량 앞에 눕고 저지하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탄 차량 앞에 독립운동단체 회원이 드러누웠습니다. 김 관장이 차에서 내리자 시위하던 이들이 몰려와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출근이 웬 말이냐!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면서 김 관장의 출근길을 막고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 관장과 시민단체 독립운동가 후손들 간 고성도 오갔습니다. 독립운동 행적을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는지 좀 읽어보고 그런 그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20여 분간 대치가 이어지다 김 관장은 결국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무실 앞입니다. 입구는 가구로 막혔고 곳곳에는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김 관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퇴 요구, 출근 저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김 관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관장은 물론 그 아래 임원들까지 바꿀 수 있도록 더 세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전부 물갈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주 기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경우 공공기관장도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와 이사 등 임원까지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영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수천 명 공공기관 임원을 한 번에 물갈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자동 해임되고 임원들은 평가를 거쳐 새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넉 달 안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직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툼의 여지는 여론에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단 하루 만에 하청 노조들의 원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사장이 직접 협상장에 나오라면서 이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건데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경기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 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향해 직접 고용에 나서라며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과 교섭권을 갖게 된 겁니다. 노동 상권이 보장되려면 저희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저희의 노동 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에 나와야.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27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를 가진 한 주주가 각 후보당 100표씩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회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대주주 경영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8단체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식질 않습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에 주제곡 골든이 울려 퍼졌는데요. 단 이틀간의 상영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한 영화관.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부릅니다. 등장인물처럼 똑같이 춤을 추는 어린아이도 보이고 주인공들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한 관객도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특별 상영회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영화관에서 상영한 겁니다. Coming in here is a great experience. Pay attention to the movie, and it's like you're in the movie with them. It's really nice to connect to people who and sing along with people that really enjoy this movie. 이틀 한정으로 1,700여 곳의 극장에서 상영됐는데 1,000개가 넘는 상영관에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단 이틀 상영으로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It's very popular. Originally it started off as a two-showing event between yesterday and today, 2 shows Saturday, 2 shows on Sunday, and it expanded into, it was 12 shows today, 14 shows yesterday. 팬들의 노랫소리는 극장가뿐 아니라 뉴욕 도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싱어롱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영화 주제곡을 함께 부르고 길거리 시민들도 익숙한 노래에 손을 흔들며 반겨줍니다.
인기에 힘입어 주제곡 골드는 내일 발표되는 다음 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다시 1위에 오르고 다른 삽입곡 3곡이 탑10 안에 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꽈배기, 호두과자,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빵들이 요즘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긴 줄이 생기고 오픈런도 한다는데요. 빵과 디저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을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세계를 가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국빵집 앞. 영업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가게 안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알록달록한 리본빵과 피자빵, 쿠룽지 등 한국 유명 제과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또 다른 한국빵집을 가봤더니 영업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꽈배기와 소보로빵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流行ってるって言ってもいいぐらいですか?いつも来るとないので売り切れてたりするので 한국 아이돌 분들이 직접 드신 것들 그거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빵과 과자의 나라로 유명한 일본에서 최근 한국빵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맛뿐 아니라 다양한 모양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あんま日本にはない発想のデザインとかなんか味とかのいろんな種類があってそれが日本とは違うなと思いました. 고속도로 휴게소 명물 호두과자도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호두과자를 사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일본인들도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바뀝니다. くるみの味がしっかりして美味しいです。食感がふわふわで美味しいです. 하라주쿠 등 도쿄의 유명한 동네에서도 한국 빵 등을 파는 가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시범빵은 일본에서 시벤빵이 돼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식 핫도그는 일본에게도 익숙한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일본 유명 백화점에 입점을 준비하는 국내 업체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의 일본 스타일의 빵을 소개했는데 요새는 반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일본으로 다시 와서 팔리는 경우가 지금 붐입니다. 일본의 한 요리 전문 업체는 올해 하반기 음식 문화 유행 아이템 중 하나로 한국빵을 꼽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예멘 수도를 공습했습니다. 사흘 전 집속탄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보복인데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에 굴복 않겠다며 2달 만에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버섯 모양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가 사흘 전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발사한 것에 보복한 겁니다. משטר הטרור החותי לומד בדרך הקשה שהוא ישלם ומ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התוקפנות שלו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예멘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6명이 숨졌고 86명이 다쳤습니다. 친이란 세력까지 공격받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까지 나섰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각 어제 테헤란의 한 사원에서 미국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공개 연설은 올해 6월 미군의 핵 기지 공습 이후 2달 만입니다. او میخواد که ایران گوش به فرمان آمریکا باشه. از چنین اهانت بزرگی به شدت رنجیده میشه و در مقابل 또 하메네이는 적의 전략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갈등 중인 이란 정치권에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13호 태풍 가지키가 중국 하이난 섬을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전봇대 변압기가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인근 베트남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가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바로 옆 나무도 쓰러집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는 모두 쓰러지고 나뭇가지가 꺾여 날아갑니다. 전봇대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불꽃이 번쩍거리고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의 불이 옮겨붙어 위험천만합니다. 최대 시속 155km의 강풍을 몰고 온 13호 태풍 가즈키가 어젯밤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거센 파도는 해안가 리조트를 위협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문을 막아보려 안간 힘을 씁니다. 游客不要再进行一些海上的活动，避免出现台风来临时候的一些险情。 이번 태풍으로 송전선 425곳, 기주국 2,700여 곳이 손상돼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가즈키는 오늘 베트남 중부에 상륙했는데 베트남 당국은 주민 32만 명을 대피시키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후보. 나야나 뭘 자처하는 건가요? 네, 나야나 보통은 칭찬받을 때 이렇게 손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당대표 후보, 바로 나라고 손들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죄송한데 그 최악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그 친한게도 좀 의외라는 반응도 있던데 참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 기구한 인연이에요. 맞습니다. 한때는 늘 콤비처럼 붙어 다녔던 두 사람. 탄핵 국면에서 등을 돌리자 누구보다 매몰찬 사이가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동료 시민과 함께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한동훈!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기 씨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응원하던 사이에서 한 전 대표의 최악이 되길 바라는 사이로 바뀐 거죠. 참 탄핵이 또 두 사람을 저렇게 갈라놓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조국 원장 서로 뭐 끝판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 바로 갈라치기인데요.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30 세대가 극우화됐다고 한 조국 원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2차 가해한다,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요. 제가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개혁신당한테 뭐 갈라치기 정치 이런 얘기하는데 극우화나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2030 세대에 대한 훈계를 하기 시작한 것은 2차 가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위선의 상징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던데, 그러니까 입시 비리 피해자인데 2030에게 또 2차 가해 가한다 이런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도 물러서진 않았는데요. 그들이 극우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현실 회피라고요. 또 남녀와 세대를 가르는 건 이준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뭐 2030이 극우화됐다 발언, 조국 전 대표가 할 말이냐 민주당도 곱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조 원장이 위로받을 곳은 정작 따로 있는 듯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못했을 거라면서 어제 뒤늦게 환갑상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불 안 질렀다고 누구한테 발끈하는 거예요?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입니다. 뭐 국민의힘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니. 예. 그랬었죠. 하지만 이 정 대표 SNS에서요. 김문수 씨라고 부르면서 미국 대사관저에 불 지른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인터뷰마다 정 대표를 과거에 수류탄 던지고 또 불 지른 흉악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 대표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까지 뭐 거론했던데, 그래서 당시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안 질렀던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1989년 기사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거 수류탄에 던지고 불 질렀다는 건 이 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 기사에는요. 먼저 수류탄을 던졌느냐. 이 부분에선 수류탄이 아니라 사과탄, 즉 최루탄과 화염병, 또 사제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불을 질렀느냐. 바닥에 신호를 뿌렸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불은 지르지 않았지만 경찰이 접근하자 사제 폭탄 등을 던져서 저항했다고요. 제가 미 대사관
방화범이 아니거든요. 저는 89년 미 대사 관저 점거 사건 관련자고요. 방화 예비가 있습니다. 대사 관저. 그러니까 어쨌건 뭐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뭐 유죄로 처벌은 받았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 이 방화범은 아니라고 유독 강조하는데요. 전과 기록을 보면 방화 예비 또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팩트는 알리되 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14살) 중학생 탁구 천재 이승수가 강한 드라이브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승수는 유럽 유스 스매시 15세 이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저관홍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 3게임을 내리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이후 4, 5, 6, 7게임을 가져오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이었습니다. 폭염 속에 이번엔 폭우예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 발효 중인데요. 이틀간 예상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도 8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서쪽은 오늘 밤 사이가 고비인데요. 최대 50mm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쳤다가 금요일 다시 중북부에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중부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고 남부도 완화된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33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고요. 당분간 더위가 쉽게 가시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은 벌써 열흘째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도 26도로 기록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1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새벽 12시 30분부터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뉴스특보로 생방송해드립니다. 네, 뉴스웨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